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3월 3일장 종료되면서 영상 하나 남겨드리는데요. 일단 지금 넥스트 제가 지금 넥스트 켜놨잖아요. 지금 넥스트 이거에 동참하지 마세요. 지금 넥스트 이거 지금 거래량도 없이 그냥 한 방 밀었다가 지금 되돌림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넥스트에서 거래해가지고 이제 흥한 경우보다 아쉬운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애초에 시장 자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뒤쪽에서 빠지면서 끝났기 때문에 지금 요 공포감이 지금 추가돼 가지고 지금 이런 식의 툼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쪽하고 이쪽 구간이 외국인 애들 지금 자금 넣은 구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순간적으로 넥스트 트레이드 92,100원까지 빠졌어. 그게 다시 이제 뭐 8만 원대 갈 거다 말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그래 뭐 우리도 손실 구간 들어오는 사람들 있고 뭐 본전 매도도 못하고 이제 뭐 약손실 들어오고 막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계속 추가적으로 물량 비집고 들어온 외국인들은 이제 몸성이 나가집니까? 못 나가요. 쟤네들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물량을 떠넘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이노피에서는 쟤네들이 진짜 일부 물량도 여기서 수익 실현 잘못했다가는 그냥 장대목 바로 두들겨 맞는데 오늘 시장 빠지는데 외국인 애들이 5조 원을 팔아먹었어요. 물론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서 많이 나갔고 나머지 종목들에서는 그렇게 큰 물량 빠져나가지 않았는데 기관 애들이 갑자기 이 매도에 동참해 버리면서 이 구간까지는 얘네들이 매도세 그렇게 안 셌단 말이야. 얘네들이 매도에 동참해 버리면서 쭉 빠지고 개인 투자자한테 물량 받은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 매매 동향 볼까요? 이렇게 많이 팔아먹었으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엄청나게 팔아먹었어야 정상이잖아. 근데 애초에 프로그램 매도량 이거밖에 안 나왔고요, 장중에. 정작 매도 금액 자체가 600억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시가총액 생각하세요. 이거 팔았다고. 기관 이거 팔고. 이거 수량으로 잡고 보면 딱 요만큼 100만 주 움직인 거거든요, 지금. 근데 100만 주 움직였는데 거래량 거의 1,500만 주 터졌고 주가는 쭉 내려갔어.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지금? 지금 얘네들이 이걸 내리는 데 있어서 이걸 내릴 때 그냥 자전 돌리면서 아래로 조금 찍어 눌렀다라는 거야. 그냥 순수하게 쟤네들이 100만 주 팔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되고 지금 이만큼 하락을 한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 간에 손바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야 돼요. 그러면 신규로 진입하겠다. 아, 나 여기서 나가겠다. 위험하다. 이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져 나와야 되는데 손바뀜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기에는 글쎄요. 거래량이 지금 마지막 거래일만 또 못해요. 여기만 또 못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린 장대 음봉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억지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에 있던 수급이 완전 이탈하는 거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 얘네들 얼마 팔지도 못했다니까. 지금 이거 팔았어요, 얘네들 오늘. 근데 얘네들이 판 거에 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너무 과민 반응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야 돼요. 삼성전자 보면은 오늘 어마어마하게 털고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털고 나왔고 이거 금액으로 놓고 보면은 실제로 막 개인 투자에만 받고 있고 막 외국인 죽자 살자 팔고 있고 막 이런 모습 나왔어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아니야. 그렇게 안 나왔어요. 게다가 심지어 제가 웃긴 게 부산 에너빌리티에서 일부 물량 매도 나왔다. 얘는 코스피 상위 종목이니까 아무래도 기관 쪽이나 이런 쪽에서 움직일 때 이 코스피 전반적인 움직임을 좀 따라서 움직이는 물량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하락 면치 못하고 외국인들도 일부 물량 가지고 지금 주가 조절해놨는데 여러분들 한정기술 볼까요? 오히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양은 아니야. 근데 오늘처럼 거의 뭐 외국인들 뭐 매도 치면서 아사리판 내놨을 때 들어왔다고. 현대건설 볼까요? 많이도 들어왔어. 오히려 개인 투자자가 나가는 입장이 됐습니다. 오히려 원전 쪽에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지금 자금이 이렇게 몰리는 구조가 나오고 지금 시총 상위 종목인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만 지금 억지성 깔아뭉김이 나왔다라는 거야. 그럼 저렇게 억지성 깔아뭉김 나오고 뭐 사이드카 터지고 할 때 눌러놓으면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행동했어요? 지금 부대장급들은 다 오히려 수급이 몰려오고 있네. 근데 대장급에서 정말 소량의 물량이 나갔네. 그걸 빌미로 장대복 만들었네. 지금 여러분들 이럴 때 기억나세요? 사이드카 터지고 난리 났을 때. 이때도 맨날 끝났다 그랬잖아, 투산 에너비. 근데 누구보다 먼저 복구했어. 지금 전쟁통에 뭐 이제 난리 난 거 아니냐 막 하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냥 저번 달 초에 하던 짓거리 이번 달에 또 하고 있는 거고 쟤네들이 아무리 이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깔아 뭉갠다 하더라도 지금 이쪽 라인 얘네가 건드려가지고 지들이 선물 세팅한 라인 다 붕괴시키고 내려가서 지들이 이득 볼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오는데, 여기서 틈에 일으켜서 이거 깬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거를 여기까지 들어 올려서 얘네가 수익 볼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고? 얘네들 선물 세팅 구간이 여기인데, 그럼 최소한이라도 얘네가 복구폭을 만들어줘야 되는 지선 라인 10만원 정도 놓고 거기서 얼마를 들어 올리느냐 가지고 쟤네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보느냐, 지금 이거를 계산해야 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입장이에요. 여기서 뭐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다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임 나왔을 때 시장이 너무나 과민 반응했다 하면 어떻게 됐어? 항상 먼저 복구했잖아. 항상 먼저 올라왔잖아. 여러분들 지금 뭐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주말이나 뭐 연휴 때도 영상 올려드렸지만, 애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서 극적인 뭔가 움직임을 보여주려면 어쨌든 미국발 뉴스가 나와야 돼. 근데 미국발 뉴스가 언제로 예약돼 있어? 지금 3월 4일이잖아. 미국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국장에 반영되려고 하면 3월 5일 정도예요. 그럼 뭐야 이거 목요일장, 금요일장 이쪽 라인에서 반영되어 있구나. 우리가 이거를 계산하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빅테크 다 모아놓고 에너지 자체 공급해라. 그냥 이렇게 밀어버린다고. 그 흑자는 그래요. 그게 SMR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그 SMR이 아니라 다른 거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만 얘기하지 SMR이 아니라 다른 거다라고 말을 못해. 왜냐고? 대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뭘로 대체해 SMR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SMR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즉 SMR을 결국 글로벌 추세가 되는 이유가 뭐야? 하나잖아요. 경제성. 그러니까 기업에서 경제성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근데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무언가가 지금 없어요. 라인 자체가. 뭐 풍력, 뭐 태양력 이런 걸로 어떻게 뒤집어 볼 수가 없다고 SMR을. 그러니까 사실상 그 서약이 법적인 효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란 때리는 바람에. 이란이 두들겨 맞았죠. 이란 두들겨 맞아서 유가 치고 올라가고 있어. 근데 여기서 미국이 갑자기 지상군 투입하면서 전면전 들어간다.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끌고 간다. 뭐 중간 선거 포기합니까 트럼프가? 오히려 지상군이 들어가면 장기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됐어요? 난리 나겠죠 이제. 트럼프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다? 이런 대외 악재,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내 악재, 종목 악재가 아니라 이런 대외 악재들은요, 과거에 수많은 사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까지 올라왔을 때 대외 악재가 없었습니까? 심지어 안에서 터졌던 계엄령 같은 그런 순간적인 폭락도 다 복구하고 올라온 게 국장이에요. 기간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에요 이런 거는. 이러다가 여기서 이제 나는 이제 시간에서 그나마라도 넥스트에서 그나마라도 저렴하게 털었는데 지금 좀 올라오고 있죠. 이거 15분 보면은 순간적으로 한번 빼더니 올라오고 있죠. 이러다가 갑자기 미장 여기서 복구폭 많이도 아니야. 얘는 조금만 복구해버리면, 우리는 지금 과대낭폭 떴기 때문에 그거 복구폭 등장해버리면 여기서 매도해버리면 어떻게 된 거야? 심지어 그나마라도 장중 매도도 아니고 장 끝나고 넥스트에 보고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장기전 되겠다 해서 매도 때렸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거 물량 떨어지자마자 다시 올라오잖아. 그럼 이 매도가 지금 맞는 매도였어요? 당장 15분 만에 후회하는 매도 됐잖아. 당장 15분 만에 벌써 바닥부터 4% 올랐어요. 92,100원? 92,100원이면 라인 여긴데 얘네가 이 앞쪽에서 세팅한 거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눌러놓고 여기서 한 방 더 깨버린다고? 그래서 뭐 장기평 라인에 걸리겠죠. 그럼 뭐 60일선 정도에 걸리겠네. 그럼 걸린다고 치면 60일선 라인 정도에 걸어놓고 여기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걸 치고 올려서 지들 선물 안정권 라인인 10만원 초반대 라인까지 땡겨올 수 있다고? 저쪽 라인 8만원대인데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거의 15% 정도를 한 번에 끌어당겨줘야 되는데 얘네들 오히려 올릴 자신 있는 거야. 여기서도 얘네들은 땡겨서 올릴 자신 있는 거라고요. 얘네들 영향력을 봐요 여러분들. 영향력을 보세요. 지금 이거 팔고 지금 했다고 지금 시장이 이만큼 밀렸어? 종목이? 이거 팔았다고? 지금 제대로 밀린 종목들 놓고 보면은 진짜 와 이렇게 밀리는구나 싶을 정도로 밀려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엄청나게 세서 시스템 매도세가 이 정도 팔면 떨어질 수 있지. 대외악재 낀 상태에서 물량 던져버리니까. 현대차 대외악재 낀 상태에서
떨궈버리니까 내려갈 수 있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내려는 갔는데 뭔가 물량이 이상하잖아. 누가 봐도 이상하죠. 금융투자랑 외국인 애들, 얘네들이 그냥 과민 반응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600억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다. 외국인 애들이 이거 600억 정도거든요, 거래대금으로. 근데 여러분들 오늘 거래대금 조단이 터져나왔는데 여기서 600억 가지고 지금 이만큼 눌렀다는 게 말이 돼요? 얘네들이 죽자 살자 자전 돌렸다라는 거야. 얘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자전 돌리면서 다른 중소형 원전주들은 내려가는 길에 또 받아먹었어. 받았잖아. 현대건설 받아먹은 거 보세요. BHI도 받아먹고 한정기술도 받아먹고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조절하면서 여기서 싹 다 받아먹었죠. 주 후반부에 트럼프 말 한마디에 서양 말 한마디에 두산 에너빌리티 빵 치고 나가버리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공포감 느꼈던 거 후회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포는 느낄 수 있지. 내가 반응을 안 했어. 이겨냈어. 그런 사람이 있고 결국 못 이겨내고 진짜 아까 어디까지 92,000까지 내려왔죠? 거기 여기까지 내려왔잖아.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쪽 라인을 털어버린 거랑 20에서 아래쪽에서 털어버린 거죠. 누구보다 반등 빠르게 나왔던 종목인데 이쪽 라인 제가 분명히 주 후반부라고 말씀드렸어. 얘네들은 어차피 이거를 이 거래량을 고점으로 얘네들이 형성해서 얘네들이 외국인 애들이 팔 수 있는 박스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는 못 만들어요. 팔고 싶은 개인 투자자도 많거든. 물량 지켜야 될 때는 공포를 이겨내야 됩니다. 공포를 이겨내야 정상에 도착하죠. 제가 계속 이거 브리핑을 해드려도 진짜 오늘 제가 딱 이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야. 매도량이 많지도 않은데 느낌, 그러니까 반응 자체는 무슨 4, 500만 주 나간 느낌이에요. 프로그램. 아마 좀 들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야. 프로그램에 300만 주, 400만 주 막 이렇게 팔면은 실제로 이렇게 꽝 하고 찍혀 눌려지는 경우 자주 있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수시로 있었고 다 복구해서 올린 거야. 근데 어차피 핵심 움직임 주 후반부에 나오는 트럼프의 빅테크 자체 공급 압박입니다. 지금 이게 제일 큰 뉴스예요. 과민 반응했던 부분들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 보여주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 시간 내에서 그러니까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좀 이런 공포 좀 이겨내고 물량 지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신청 끝납니다. 적어도 우리 진짜 재료가 나오는 것까지는 확인하자고요. 진짜 재료 나오는 것까지는 보자고. 여러분들이 보고 들어오신 재료가 있으실 거 아니야. 뭐 저야 뭐 단기적으로는 뭐 트럼프가 지금 에너지 서약 이제 이쪽 라인이죠. 주 후반부. 예,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저번 주부터 말씀드리고 있었고 이런 뉴스가 큰 뉴스다. 근데 정작 저 끝까지 저 후반부까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애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가격이 14만 원 라인 넘긴 다음에 역사적 신고 만들려고 한다고 종목 자체가 지금 모양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러뜨리려는 게 아니라 부러뜨리지도 못해. 쟤네들 지금 조 단위로 산 물량 어떻게 팔 건데? 그걸 못 팔아서 답이 없는 거예요, 쟤네들은. 그럼 쟤네들이 팔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하나야. 너도 나도 못 사서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 벌어져야 매도라도 사요. 매도라도 산다고. 삼성전자도 그랬잖아. 여러분들 직전 거래일 날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 매수 엄청나게 했죠. 근데 그분들이 오늘 이렇게 떨어질 거 알았어요? 알았냐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조 단위로 팔아도 받아주잖아. 왠지 아세요?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안에 있는 애들이 나가고 싶으면 많이 올려놔야 돼요. 좋든 싫든. 그러니까 선물까지 세팅 같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 얘네 선물 세팅 들어온 거 보세요. 신고점 갱신했을 때보다 뭐 얼마 뭐 조금 많지만 그래도 많은 건 많은 거죠. 많은 체결이 일어났어요. 거래량.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얘네들은 지금 이쪽 구간에서 선물 체결해 놓고 들어올릴 자신 있다라는 거야. 왜냐? 이제 트럼프 압박 나오면 그거 뉴스 한 방에 쏴버릴 수 있거든.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 후반부에 판단해야 돼? 뉴스 주 후반부라고 해봐야 지금 화요일장 끝났고요. 목금장이면 반영이 되네 안 되네 바로 이야기 나올 거야. 어차피 여기서 순간적으로 또 폭락한다. 시장 복구될 때 원전 SMR 쪽 바로 복구합니다. 거기다 중소형주에는 벌써 자금이 들어오면서 준비하고 있어.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2글자 적어서 보내시면 신청 끝나고요. 저는 월 9만원, 3개월 24만원 이렇게밖에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 전략가 요거밖에 없어요. 또 뭐 장초반 흔들림이나 또 내일은 뭐 넥스트 트레이드 안 열려요. 또 아침에 열릴 거 아니에요. 또 아침에 좀 낮게 시작했다 어쨌다 하면은 또 매도 물량 던져버리고 오늘 음봉 때문에 공포 때문에 또 본전 오면 나가버리고 왜냐면 또 이쪽 구간에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쪽 라인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쪽 라인에 계신 분들 지금 이거 시간에서 나가버렸을 확률이 높아요 지금. 뭐야 이거 내 거 평균 단가보다 떨어져 버렸네 하고 이거 이 힘든 거 다 이겨내고 지금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습니까? 끝을 봐야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갈 수 있는 단기적인 포인트와 중장기적인 포인트를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입장인데 그걸 못 보고 나가시는 거는 지금 오늘 음봉이 그렇게 위력적으로 느껴지셨다는 건데 이게 위력적인 음봉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수급이 이탈하면서 박살내버리는 진짜 아사리판 난 건지 시장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데 두산 에너빌리티만 자착제로 떨어진 건지 글로벌 학제죠. 트럼프가 지상군 투입하면서 전면전 들어간다. 유가 폭등할 텐데 걔네 중간 선거 있어요. 예, 장기전으로 넘기기 힘들다. 단발적으로 끝날 거다.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렸잖아. 이 장 초반에 이렇게 되니까 기관 애들이 갑자기 물량 때려가지고 같이 눌러놨는데 이런 식으로 억지성으로 시장 끌어내리는 거 복구폭 나올 때 순간적으로 바로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나오겠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부대장급들의 지금 자금 다 들어갔는데 외국인 애들 다 집어 넣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서 붕괴시킨 다음에 부대장 치고 올리겠습니까? 못 올려요 그렇게는. 자꾸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폭이 떨어진다 하는데 여러분들 삼성전자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왔다 치고 4배 올랐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쪽 라인 2만원 라인이에요. 얘는 몇 배 올랐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폭이 밀린 적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고 그 섹터에서도 지금 대장자리 놓지 않고 있으니까 이렇게 양봉 띄워줘야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럴 때도 마찬가지였고 주도해주고 있잖아. 여러분들 누구보다 먼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여기도 뭐 11만원 여기 고점 같죠. 나중에 14만원 돼봐 여기가 고점인가. 그때 가면 이제 개인투자만 12만원 13만원 사내 못 사네 이러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먼저 준비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겨낸 공포만큼 수익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식은 이겨낸 공포만큼.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포 없었습니까? 이럴 때 물량 엄청나게 털려나갔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됐어? 또 터져. 근데 대표님 여기서 한 방 더 물으면 어떡해요? 저희 밀어낼 가능성도 되게 낮게 보는데 종가 기준으로 이거 밀린 채로 이렇게 끝날 가능성 낮게 보는데 밀리잖아요. 여기는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왜냐고요? 남들 다 도망가니까 그거 받아야죠. 남들 다 도망가니까 받는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 근데 그런 포인트를 외국인이 만들어줄 거였으면 오늘 이런 식으로 자전 안 돌려요. 고작 이렇게 안 움직인다고. 포인트 안 만들어줄 거야. 얘들은 이거 음봉 갈아 엎어버리면서 그 와중에 물량 한 2, 300만 주 또 걷어갑니다. 공포에 절여진 물량들. 개인 투자자들 100만 주 샀다고요? 이거 몇 배 넘어가나 보세요. 지금 벌써 넥스트 트레이드 꼴을 보세요 여러분. 이 맞나? 넥스트 트레이드 꼴을 보세요. 15분 이거 15분 보이거든요 넥스트 트레이드. 15분 만에 4.35를 미루더니 15분 만에 다시 4%를 복구해. 그 여기서 판 사람 못 된 거야 이거. 다시 살려고 보니까 이미 내가 판 가격보다 올라가져 있죠. 공포를 이겨내야 대박이 터지죠. 공포 없이 대박 터지는 종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의 모멘텀이 주 후반부에 모여 있는 거 그거 한 턴만 지나가 버리면 마음 확 편해져요. 한 턴만 지나가 버리면 그럼 얘네들이 여러분들 물량을 걷어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날짜가 언제야? 수목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고점 갱신하고 올라가 버리면 매도 안 나오거든. 수익 구조 나왔으니까 좀 지켜봐 버리거든. 많은 분들이 마음을 바꿔먹는다고. 근데 문제는 그 구간까지 물량을 지켰냐 못 지켰냐 싸움 나는 거야. 여러분들 기회를 헐값에 팔지 마세요. 특히나 눌렸을 때 팔아버리고 그거 손바뀜 나면 누구는 저점에 들어가고 누구는 저점에 나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나가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글로벌 학제에서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신 신청 끝나고 제가 운영하는 전략발 요거밖에 없고요. 제가 실시간 계속 브리핑 해드리고 있죠. 움직임 나올 때마다. 제가 애초에 이거 계속 말씀드렸잖아. 두산 에너비 프로그램 동향 자체가 얼마 되지도 않는 물량 갖고 누르고 있다. 사이드카 이렇게 억제성으로 시장에다 사이드카 때려놓고 그거에 막 동참하는 척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애들 막 5조 원을 파네 6조 원을 파네 이러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고작 600억 움직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 시총 상위 종목인데 왜 그랬을까요 쟤네들이? 억제성으로 시장 따라가는 척하면서 구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단발적인 하락 구간에서 물량 뺏기기 싫으신 분들 010-7544-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